자, 운동 선수의 초점에 대해서 초점. 돋보기는 초점을 일치시키면 물체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돋보기가 아무리 커도 초점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에너지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면 작은 돋보기라도 물체를 태우는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나 공부나 또는 인간관계나 운동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럼 운동선수는 어떤 초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 초점에 따라서 운동선수의 상태가 달라지고 운동선수의 어떤 실행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가 어떤 초점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코칭의 3대 철학,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선수가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도 선수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의 코칭 철학이에요. 세 번째가 선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파트너, 바로 코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코칭의 3대 철학으로 본다면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공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도 이미 선수가 갖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공한 선수와 실패한 선수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초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초점을 갖고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성공한 선수와 실패한 선수는 나눠질 뿐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성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어디에? 그게 이제 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목표에 초점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꿈과 목표에 초점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모두 동원한다면 그 꿈과 목표는 현실로 이루어진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죠.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럼 우리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이든 다 선택을 해야 되고,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건 뭐냐면 초점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꿈과 목표의 초점을 일치시키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동원해야 할 자원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쓰는 그 능력,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일치시키고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뒤에서 따로 나중에 초능력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초점을 만드는가, 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초점을 일치시키고 자원과 에너지를 다 동원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성공은 가능하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초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선수들을 이렇게 전체 다 분석을 해보면 그 선수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의 원리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조금 했었잖아요. 성공한 선수들은 전부 다 선명하고 분명한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 선수들은 그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걸 우리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전략. 제가 초능력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전략을 선택해서 그 전략의 초점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얻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결과죠. 성공한 선수는 성공 전략을 선택합니다. 실패한 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두고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했는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로 비유하자면 나는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또 수업 시간 끝난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도 나는 더 보충 공부를 하고 여기 도움되는 여러 가지 학습을 계속 했다면 공부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대충 하고 끝나고 나면 덮어버리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했다면 그와 관련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럼 이 공부도 결국은 공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 전략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 전략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 전략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를 얻는 것일 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꿈과 목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전략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한 결과 그건 전략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죠. 그럼 내가 얻게 되는 결과는 결국 내가 선택한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로 본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의 점유물은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의 성공의 그 과실은 특정 소수가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러한 초점을 만들어야 된다. 초점을. 내 초점이 꿈과 목표에 일치되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략에 또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초점을 계속 일치시켜 나간다면 내가 원하는 성공은 가능하다. 그것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초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그 패턴에 계속 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CR과 NCR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한번 해보죠. CR은 현실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입자적인 거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일상적 실제예요. NCR은 비현실적이고 좀 가상적인 것이죠. 좀 파동적인 것이고 좀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비일상적 실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초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 CR과 NCR적 관점에서 접근을 들어가 본다면 내 꿈과 목표는 NCR이에요. 내 꿈과 목표는 NCR이라고. 그럼 NCR의 초점이 내 초점이 그 NCR 꿈과 목표에 맞춰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 초점이 계속 일치된 상태가 된다면 실행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자원과 에너지가 동원되어야 되거든.
그 상태는 이미 CR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NCR이 CR적 형태로 변화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CR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CR이 이렇게 창조되는 것은 내가 처음에 NCR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NCR의 초점이 일치된 것이 CR적 성취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 계속 유지될 때 그 초점에 의해서 NCR이 CR로 창조되는 것이죠.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성취 자원과 에너지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자원, 에너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초점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다음 나중에 설명드릴 그 전략에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을 어디에 초점을 일치시켜야 되는지, 그 초점을 어떻게 일치시키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운동선수의 초점이 중요하다. 이건 사실 운동선수뿐 아니죠.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일치시키는가. 인간의 뇌는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맞추는 그 초점을 반복하거나 지속시킨다면 그 초점을 얼마나 반복하고 지속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성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